안녕하세요. AI 겸임교수 이종보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일할 때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AI를 사용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모두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다 보면은 매일 반복되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자동화도 시켜놓고 싶고 한데, AI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엠파렌이나 메이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이런 걸 사용해 봤는데요. 최근에는 이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서브 에이전트와 스킬을 활용해서 이런 자동화를 좀 구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고 있었는데 이 클로드 코드의 서브 에이전트와 스킬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클로드 코드라는 게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허들이 좀 있고 CLI를 사용해야 돼서 처음 보는 도스 화면 같은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서를 사용해서 이 클로드 코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커서에서 제가 이 서브 에이전트와 스케일을 사용해서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에 관한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는 나노바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블로그 글을 여기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을 했는데 이 작성하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그 다이아 플러스와 시랭크와 여러 알고리즘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거고 키워드도 잘 갖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프롬프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것까지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글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미지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클로드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챗GPT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최종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블로그 포스트라고 써 있는 게 그 클로드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챗GPT에서 뽑은 걸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승자가 이렇게 블로그 포스트 1 돼 있죠. 클로드 코드긴 하지만 둘 다 클로드 코드로 만들긴 했는데 처음에 이 제가 GPTs를 만들었을 때 이 챗GPT의 GPTs와 그 다음에 클로드의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이 챗GPT의 GPTs를 통해서 만든 그 결과값이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제 포스트 1이 다 1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만든 클로드 코드 생성기라는 이 GPTs인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서브 에이전트와 스케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네, 일단은 챗GPT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시장 조사를 할 때 그 워크플로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시장 조사를 할 때 워크플로우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해 줘라고 하고 한번 챗GPT에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보니까 이렇게 쭉 길게 써줬는데 조사의 목적을 정하고 가설 설정하고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 대안 분석하고 타겟 고객 정의하고 인터뷰하고 핵심 인사이트 도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라는 거는 또 실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인터뷰 과정을 설문지로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거는 인터뷰 실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바꿔주고 이 워크플로우를 개조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는데요. 지금 1번부터 이 11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제가 만들어둔 GPTs로 들어갈 건데요. 이 클로드 코드 생성기에 요거를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5.2 thinking으로 요거를 작동을 하게 만들어 뒀고요. 여기에 이제 GPTs 안에 들어가 있는 인스트럭션스와 파일을 읽고 그에 맞는 지금 문서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지금 17초 동안 생각을 해서 만들어 줬네요. 지금 작성을 해줬는데 지금 보면은 의사결정 지원 리서치 설문 자동화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 가이드라고 해서 그 워크플로우를 쭉 적어주고 프로젝트 구조 그리고 여기 전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브 에이전트와 스킬들을 여기다가 쭉 작성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작성해 줬는데 너무 길어서 일단은 제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네, 프롬프트 md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했고요. 네,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고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탐색기에서 여기 시장조사라는 폴더를 제가 만들었고요. 아까 프롬프트 MD 파일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여기다가 붙여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커서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서에서 지금 이 시장조사 폴더를 선택을 해서 지금 새로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 이제 프롬프트 MD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클로드라고 작성을 하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아까 전에 이제 챗GPT에서 뽑았던 내용이 이렇게 싹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를 누르고 이닛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요 프롬프트 MD 파일에 있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완성된 글이 써 있는데요. 그냥 엔터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MD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 프롬프트를 팔로잉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파일들이 만들어졌는데요. 7개의 에이전트와 8개의 스킬이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로드 하위 폴더에 여기 에이전트가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에이전트를 보면은 애널리시스트가 있고 데이터의 퀄러티를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매니저도 있고요. 오케스트레이터도 있고 질문 만드는 거, 리서치하는 거 등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킬도 8개의 스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데이터 클리닝, 디시전 브리핑,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키트, 그 다음에 하이퍼세시스 디자인 등등 여러 가지 스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를 테스트로 한번 시나리오를 돌려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테스트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웃풋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브리프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AI 기반의 일정 관리 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실제로 한번 제가 테스트 말고 시장 조사를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요번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전기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앞으로 2028년 이후에는 중국에서는 전기차만 새로운 번호판을 내준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전기차에 대한 전 세계의 시장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시장 조사해줘 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네, 보니까 이 시스템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오면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에 진입을 할 건지, 투자 판단을 할 건지, 제품 서비스 기획을 할 건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건지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투자 판단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겟 시장도 나오네요. 타겟 시장은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기차 소유자 및 구매 예정자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밋 앤서를 1번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점도 굉장히 편리하네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니까 따로 뭐 타이핑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 관련 투자 판단을 위한 글로벌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챗GPT의 GPT스나 아니면은 클로드의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인스트럭션스를 넣고 그 결과값이 나오면은 또 다른 GPT스나 그 프로젝트를 사용해 가지고 이어서 이렇게 프롬프트 체이닝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이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에이전트와 스킬을 통해서 지금 요 한 15가지 정도 되는 요걸 통해서 이 자동적으로 서로의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시장 조사에 대한 전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한 15번 정도의 워크플로우를 거쳐야 되는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사 브리프를 하고 주제를 잡고 결정 문장을 한 다음에 성공 기준 등등을 정합니다. 실패 기준도 정하고요. 아마 이제 그 가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타겟을 정의하고 조사 대상, 제외 조건, 필터 조건, 지역 범위 등등을 쭉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정리를 하고 추가 시장 조사 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다음 단계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로 분석 결과도 만들어줘라고 해서 한번 여기에 샘플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지까지는 만들었지만은 이후에는 이제 설문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로 한번 결과를 생성해서 결과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로우 데이터도 있는데요. 이거는 서베이에 관한 가상 데이터를 만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널리티스를 보면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소비자 이 시장 조사에 대해서 쭉 해놓고 있고요. 여기 브리프 자료도 나와 있고 체크한 것도 나와 있고 여기 디시전 원 페이저라고 해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네요. 투자 그 우선순위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기술 제조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다음 액션, 리스크 요인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설문 배포 키트에 대해서 쭉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설 5개를 세웠네요. 그래서 가설에 대해서 채택과 조건부와 기각 이렇게 해서 가설에 대한 인터뷰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시장 구조를 정리해서 파일로 싹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설문 인터뷰 질문지군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차량 그 보유 상태는 어떤지, 구매 의향은 어떤지 등등에 대한 설문지를 쭉 만들어 놨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돌린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가설이 그 1번부터 5번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채택되고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려서 최종적인 결과 리포트까지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를 이 서브 에이전트와 스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MCP까지 더해지면은 정말 막강한 툴이 되는데요. 좀 더 여기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코덱스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이 API들을 섞어서 오픈 코드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런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씩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업무에 적용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커서로 클로드 코드를 연결해서 챗GPT에서 클로드 코드의 프롬프트 MD 파일을 만드는 이 GPT스를 활용해서 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이게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에이전트 형식으로 자동화되는 그런 방식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업무의 효율화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중앙대학생들 중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멘토링과 강의를 했었는데 AI 쪽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실제로 런칭도 해보고 지금 또다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미 창업을 해서 AI 쪽 영상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매출 한 3억 정도 나오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요번에는 이제 더 영상과 또 이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다 연동을 해서 에이전시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기는 마케팅 에이전시를 대체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또 이런 아이디어와 이 실행력만 있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적은 리소스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서비스들도 만들어 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는 특이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올라타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또 해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서 이 트렌드를 따라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화도 만들어 줄 거고요. 어떤 비용 효율적이든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같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실행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